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남자농구 대표팀이 진짜 안 들어. 작년 남자농구 대표팀이 도쿄올림픽 티켓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아쉬움을 남기면서 다음을 기약하게 됐는데요. 이제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과 2024 파리올림픽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일단 어떤 선수들이 지금 상황에서 후보군에 올라 있는지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시간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저희가 일단 포지션에 따라서 이야기를 좀 먼저 나눠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희가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하는 게 지금 이제 시즌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또 나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그렇죠. 점, 그리고 또 지금의 활약과 또 그때의 활약을 정확하게 예상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해서 저희가 지금 시점에서 또 미래까지 함께 고려를 해봐도 좋을 정도로 일단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세터 후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일단 가장 유력한 세터 후보 한 명씩을 꼽아보시겠습니까? 일단 뭐 기대감이나 뭐 이런 것을 볼 수 있을 때 네. 연봉킹을 빼면 안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연봉킹 바로 황태기 선수. 황태기 황태기 선수. 선수입니다. 그리고 지금 세터 후보를 뽑자면 뭐 노재욱 선수, 이민기 선수도 있고 이호건 선수, 뭐 미래를 봐서는 이호건 그렇죠. 선수, 김명건 선수도 있는데 지금 가장 유력한 건 지금 시기나 뭐 이런 걸로 봐서는 황태기 선수가 이제 한선 선수가 아예 승선을 안 할 경우 그렇죠. 한선수 선수가 왜냐면 지금 85년생이기 때문에 네. 벌써 나이가 30대 중반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또 때문에 물론 그때 당시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거를 좀 제외하고 보자면 일단 황태기 선수가 첫 번째로 다들 얘기하는 게 맞지 않나. 가능성 차원에서 저는 노재욱 선수도 어쨌든 군에 가 있고 그다음에 이민규 선수도 또 군대를 이제 2020-2021 시즌 마치고 이제 갈 예정이라고 하니까 상황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뭐 그런 이런저런 상황을 보자면 나이로는 노재욱, 이민규 선수도 가능하지만 가능하죠. 그래도 시기가 좀 안 시기가 그죠. 군 입대하는 시기가 좀 아쉽고 그런 면에서 황태기, 이호건, 뭐 김명관 이런 좀 나이 어린 선수들이 주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노재욱, 이민규 선수가 92년생이고 황태기, 이호건 선수가 96년생, 김명관 선수가 97년생인데요. 지금 댓글창에도 많은 분들께서 이제 뭐 레알 보수님, 강나무님, 뭐 황태기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셨고 신동환님도 황태기 선수가 이 한선수 선수의 뒤를 이어야 하는 건 맞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호건 선수라는 이야기. 황태기 선수가 이어줘야 되는 건 맞긴 한데 솔직히 지금 현 시점을 보자면 아쉽죠. 일단 그- 미래에 대한 기대감은 그렇죠. 확실합니다만 지금 어쨌든 현재 황태기 시점에서 황태기 선수도 나가기 전까지 좀 어느 정도 안정감을 바탕으로 네. 성적을 좀 놔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자신감으로 조금 대표팀에서도 한선수 선수가 아예 없다고 판단했을 때는 네. 본인이 들어가서 안정감 있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힘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호건 선수나 김명관 선수는 두 명 중에 한 명이라도 빠르게 조금 팀에 적응을 해서 네. 팀을 이끌어 나갈 힘을 좀 얻고 난다면 둘 중에 한 명은 거의 뭐 쉬운 얘기로 선착순 한 명이 되지 않을까. 저는 사실 김명관 선수가 좀 더 성장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왜냐면 장신 세터 그렇죠. 세계적으로도 좀 키가 큰 세터들이 특히 우리가 국제 무대 나갈 때 없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한국 배구도 좀 장신 세터를 쓸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위해서라도 김명관 선수가 좀 한국전력에서 잘 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국전력도 좀뭐 이호건 선수를 보내고 뭐 그런 것도 사실 이제 김명관 선수에 대한 기대감을 보여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기대를 쑥쑥 뭐 영양분 삼아서 쑥쑥 좀 성장해줘서 뭐 이런 후보군에서도 김명관이라는 이름이 가장 먼저 불릴 수 있도록 네. 좀 노력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터라고 해서 꼭 물론 토스웍을 뭐 전제로 보긴 하지만 황태기 선수나 김명환 선수가 스파이크 서브를 때리잖아요. 너무 그래서 좋죠. 김명환 선수도 서브를 더 안정적으로 하게 된다면 뭐 서브 자체도 쉬어갈 수 없는 그렇죠. 그런 게 되지 않을까. 높이도 있고요. 이 중에서 진짜 써보는 높이는 정말 좋아요. 네. 김명환 선수 중계하면서 제가 봤지만 정말 높고 브로킹도 잘 잡고 그래서 하나 안 쉬운 거는 좀 섬세함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사실 중계할 때는 그랬는데 네. 좀 그걸 좀 하루빨리 좀 다잡아서 잘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뭐 황태기 선수는 뭐 연봉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또 이제 꼭 토스뿐만 아니라 이제
이제 뭐 서브라든지 그리고 경험 면에서도 확실히 좀 축적된 게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큰 건 확실한 것 같은데요. 또 이호건 선수는 이제 또 새 팀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그리고 김명관 선수는 또 풀타임으로 온전하게 소화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들이 잘 보완이 된다면 또 이제 또 젊은 세터진으로 또 자연스러운 세대 교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응이응님께서 또 한 선수 쓸 듯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많이 끌어줬잖아요, 한선수 선수가. 이 시기 돼서 네. 한선 선수도 뭐 기량이 뭐 많이 안 떨어지고 기량도 유지하고 있고 괜찮다면 한선 네. 선수도 갈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호건 선수 얘기를 안 했는데 이호건 선수도 올 시즌에 분명히 기대가 되는 게, 왜냐면 이호건 선수는 신영철 감독이 찍어서 데려간 선수예요. 원래 한전 있을 때도 신영철 감독이 관심을 보였던 선수고, 이제 삼성화재로 넘어갔다가 다시 또 트레이드 되는 과정에서 또 신영철 감독이 원해서 이 트레이드에 포함된 선수라서 안 쓸 수가 없는 선수거든요. 네. 그리고 신영철 감독이 좋은 점을 발견했기 때문에 또 세계적인 세터 출신이다 보니까 네. 또 얼마나 또 조련할지 좀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세터 후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면 뭐 92년생인 노지혁 선수, 이민규 선수도 분명히 젊지만 그보다 더 젊은 세대 교체를 좀 이 시점에는 바라보는 그런 결론을 저희가 좀 내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선수 선수랑 한 10살 차이 나네요. 그러네요. 황태기, 이호건. 네. 그렇습니다. 이제 확실히 좀 세대 교체가 확실하게 이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일단 뭐 큰 이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세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요.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바로 이어서 레프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젊고 또 기량이 충분하고 경험마저 충분한 선수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떤 선수를 이 시점에 선택을 하면 좋을까요? 명단만 봐도 그 기대감이 네. 좀 있는 선수들입니다. 뭐 정광인, 송명근, 나경복, 정지석, 뭐 황경민도 있고요. 저는 이 중에서는 사실은 제일 기대되는 건 뭐 앞서 세터랑 비슷합니다. 뭐 군에 가 있거나 군에 갈 예정인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정광인이나 송명근에 대한 뭐 기대감은 크지만 좀 그런 군 생활을 하면서의 그런 뭐 선발이라든지 이런 걸 좀 제외한다면 그래도 원투로 쓸 수 있는 건 나경복, 정지석이 아닌가. 이 둘을 써야 네. 또 국제 우리 대표팀 국제 경쟁력 부분에서도 가장 베스트로 나올 수 있고, 이제 추가로 한 명 정도를 더하자면 뭐 황경민 선수 정도고. 이게 이름이 좋은 선수잖아요. 이름이 그죠? 좋죠. 맞아. 네. 더 이상 뭐 말할 것도 이미 없고. 태어날 때부터 슈퍼스타로 태어났어요. 월클이 될 운명. 네. 황경민. 자 이제 그만하고. 저희 엄마 최애 선수예요. 저희 엄마도 황씨거든요. 같은 것이라 네, 좋아하는구나. 황경민, 황재기 최애 선수예요. 저는 레프트를 한 3명 정도 항상 데리고 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 3명 정도 뽑아갔는데 나경복, 정지석, 황경민인데 여기에 뭐 플러스 알파로 치자면은 누가 한 명 빠져도 상관없고 누가 들어가자면 정광인. 정광인은 뭐 들어갈 수도 아닐 수도 있고. 네. 근데 저는 나경복 선수가 레프트와 라이트 동시 후보였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팀에서는 팀의 지금 상황에 라이트 따라서 할 쓸수 거고 있게. 그쵸? 그리고 어쨌든 리시브나 이런 거를 전혀 안 했던 선수도 아니고 레프트를 계속 했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레프트 라이트 겸용이라고 봤으면 좋겠고. 나경복 선수를. 네. 그리고 뭐 좀 이따 나올 거지만 라이트 후보에 허수봉 선수가 있습니다. 그쵸. 저는 이 허수봉 선수도 레프트와 라이트 동시라고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한 포지션에 고정된 게, 네. 그러니까 배구는 사실은 그러기가 어렵지만 이 한 포지션에 고정되지 않고 레프트와 라이트를 다 쓸 수 있다라는 면에서는 이 선수들을 쓰는 감독은 정말로 한 명 더 있는 것 같은 효과를 쓸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나경범 선수가 레프트를 쭉 하다가 이제 라이트로 쓴다고 했고, 그리고 허수봉 선수는 팀에서도 그렇고 뭐 라이트에 용병이 있고, 어찌됐든 그러면 레프트를 뭐 그렇죠. 안 했던 선수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연습 리시브나 이런 걸 게을리지만 안 한다면 정말 레프트 라이트 어느 한 자리 누가 하든 그 시기가 돼서 좀 늘어질 거 늘어주고 그렇죠. 단점들을 보완한다면 이 나경복 허수봉 선수는 뭐 어디 포지션 레프트 라이트 너 놔도 맞아. 할 수 있는 또 그 정도 실력이 되고 그 정도 신장도 되고 나이도 되고.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또 이제 같이 활용을 하면서 또 전술을 더 유연하게 그렇죠. 맞아요. 네,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레프트 후보에서 조금 더 빨리 커졌으면 좋겠는 선수는 네. 저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황경민 선수랑
한성정 선수도 좀 빨리 커서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한성정 선수도 이제 97년생. 네. 그러니까 한성정 선수는 황경민 선수가 우리 카드 있을 때는 이 경쟁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사실은 뭐 출전 기회나 이런 걸 좀 나눠 가져야 됐지만 이제는 황경민 선수가 삼성화재로 갔고 이제 그 자리를 이제 한성정 선수가 사실상 일단은 주전 잡고 가는 네. 그런 상황이니까 뭐 류윤식 선수와 한성정 선수가 이렇게 나오겠지만 또 둘의 그런 좀 성향이 좀 다르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한성정 선수가 197이 저 아니에요? 지금 그거 계속 여쭤보려고 했어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197 맞아요? 황금배 선수랑 제가 그래서 미디어 가이드북을 네. 아니 한성정이 이렇게 컸다고? 항상 갖고 다니는데 미디어 가이드북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한성정 근데 미디어 가이드도 참 써내기 나름인데 현역 때 몇으로 써내셨어요? 저 이미 제일이요. 저는 항상 여기에 보면 지금 가이드북에는 황경민 선수는 194로 돼 있고요. 뭐요? 그다음에 한성정 선수가 195. 195. 195. 난 195도 신기하네. 난 한성정 선수 좀 작게 봤거든요. 저 한성정 선수 저도 약간 작게 봤는데 근데 보통 이게 선수마다 다른 게 뭐 우리 국내 선수도 그렇고 외국인 선수도 그렇지만 신발 벗고 잰 키를 쓰는 선수도 있고 신발 신고 쓴 그 키를 적는 선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말씀드리는 순간 스파이크 지향님이 등장했습니다. 아 오셨어요. 오셨어요. 네 오늘 제가 좀 늦었네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 우리가 잠깐 김구나님이 네 표정이 어둡고 진행에 충실하다고. 저희가요 아 저희가 표정이 저희, 예. 어둡진 않은데. 네. 오프닝 이 파한 데서 못 보셨어요? 남자분 얘기라서 그런가 진행하는 분들. 아닙니다. 표정이 어둡지 않고요. 네. 왜냐면 저희가 이게 사실은 뭐 대표팀 얘기를 좀 하려다 보니까 왜냐면 네. 또 하다 보면 최근에 뭐 대표팀 성적이 사실은 좋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얘기를 하려다 보면 약간 저희가 뭐 그런 게 이게 우러나올 수도 있겠는데 뭐 그래도 네 저희는 밝게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근데 좀 오해 소지가 있을 법도 했던 게 오프닝 할 때 제가 약간 좀 타박을 받아가지고 제가 좀 주눅 들었어요.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안 그럴게요. 왜 이래? 이거 내가 볼 때는 이거 편집본에 어이. 이거 오프닝이다. 날 보내려고 하죠 그냥. 네, 저희가 사실 어둡진 않죠. 그쵸. 예, 좀 지나쳤으면 지나쳤지. 네, 어둡진 않죠. 근데 네. 지금 하는 얘기가 예, 제가 예. 다루는 얘기가 어쨌든 그쵸. 남자 대표팀 이야기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이런 얘기를 하면 성적이랑 무관할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어쨌든 남자가 조금 성적이 안 좋았어서 저희의 생각과 달리. 뭐야 저거? 핑크 경민 28원. 2,828원인데 그, 이발하셨네요. 어머 센스. 와 보고. 센스 지린다 아니, 진짜. 저 사진 뭐야? 잠깐만 제 기억에 핑크 경민님이 네. 저번 우리 방송 때 맞아요, 남은희 보셨어요. 선생님 네. 하고 있는 거였는데 사진도 우리 핑크 경민으로. 저 양반 날 싫어하나 보다. 사진 저거 뭐냐고? 이발하셨다고. 이발하셨네요. 이렇게 욕하신 거 아니고요. 서동민님도 효주 누나, 혜영 기자님, 경민 해설위원님 안녕하세요 인사를 해주셨어요. 윌로우 강님께서 송정 선수 키 크다고. 맞아요. 왜 키 작냐고 얘기하는. 아니 그러니까 그냥 얼굴만 봤을 때 좀 작아 보였어요. 죄송합니다. 얼굴이 작아서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이게 네. 그 사람들이 보는 이미지가 네. 사실 한성정 선수는 약간 귀염귀염한 얼굴이라서.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좀 작게 봤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건 본인이 워낙 크셔서 그래. 아니야. 네, 일단 뭐 한성정 선수도 네, 키가 크다는 점 저희가 그냥 한성정 순간 화이팅! 놀라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한성정 선수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굉장히 착해요 또.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뭐 얘기하는 것 중에 프로에 살아남으려면 막 독해야 된다. 음. 막 이런 막 그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들 하시는데 네. 그런 면에서 신영철 감독도 주문하는 게 한성정 선수는 조금 더 독해질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이런 딱 얘기 만나서 합니다. 얘기해봤는데 나쁜 애 있었어요? 나쁘다기보다도 나쁘다기보다는 네. 약간 그런 느낌이 있죠. 약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도라이, 있죠. 도라이의 느낌이 있는 선수가 있는가 하면 네. 그런 누구였어요? 하경민. 도라이. 내 기억에는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선수들이 약간 그렇게 뭐 자기 주장, 자기 할 말, 그러니까 뭐 감독이나 이렇게 지적을 받아도 네. 툭툭 털고 괜찮아 맞아요, 괜찮아 코트에서도 할 거 하자라고 하는 선수가 있고 딱 이렇게 뭐 주눅 들어서 막 자기 할 거 못하는 선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네. 저는 이제 한선 선수를 보면서 느꼈던 게 약간 너무 그런 착한 이미지가 강하기 약간 좀 때문에 분위 들어 보이네. 그래서 맞추셨죠. 옆에서 누가 이렇게 탁 하면 이러는 느낌이라서 좀 당당하게 더 네. 했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되게 질색하시네요. 짜증나네.
그렇다고요. 예, 한성수 선수 네. 키 크고요. 또 이제 또 선수 구성이 또 바뀐 만큼 또 모르죠. 또 새 시즌 다가오는 시즌에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에 따라서 또 진짜 뭐 한 시즌 치를 선수는 때마다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러니까요. 이 선수들은 매 시즌 달라져야 되는 선수들이기 네. 때문에 지금 저희가 하는 평가가 또 정작 2020, 2021 시즌이 끝나고 나서는 완전히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겁니다. 맞아요. 느닷없이 어떤 뭐 해성같이 누가 또 등장할 수도 그렇죠, 있고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자, 그럼 저희가 이제 레프트 이야기가 나온 김에 좀 전술을 유연하게 운영을 할 수 있으니까요. 라이트도 같이 이야기를 해보죠. 일단 뭐 허수봉 선수가 기대감이 높고 임동엽 선수는 꾸준히 기대를 받고 있고 또 이태우 선수도 이제 신장이 있다 보니까 좋으니까. 예. 지금 대한항공의 쌍 감독이 임동혁 되게 애끼고 있다고. 아, 예. 되게 좋아한다. 그래요. 산텔리 감독이 네. 임동혁 선수를 되게 좋게 봐서 이 기회를 좀 많이 줄 것 같은 좀 네.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지금 허수봉 선수는 일단 군입대 직전에 엄청난 임팩트 그리고 그렇죠. 역살 상무에서는- 잡고 올라왔죠. 네. 현대를. 근데 가서도 진짜 미친 에이스 모습을 컵대회 때 저희가 또 봤잖아요. 허수봉 선수가요. 사실은 프로 처음 올 때만 해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올 때만 해도 약간 키는 큰데 몸이 이렇게 너무 그렇죠. 맞아요. 측면 공격수, 그러니까 날개 공격수답지 않은 약간 그런 너무 야리야리한 몸이어서 현대캐피탈이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체중부터 불리고 근육을 키워야 된다라고 해서 엄청 매겼대요. 벌컥. 군대 가기 전에 엄청 매기고 운동도 엄청 시키고 군대 가서도 계속 운동 많이 해라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랬더니 지금은 완전히 몸이 맞아요. 헐크가 돼서 지금 현대캐피탈이 이제 오거든요. 굉장히 팀에서도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나 뭐 학교에서는 웨이트나 이런 거를 하기가 좀 힘들고 제대로 아무래도 못하죠. 체계적으로 잡혀 있지가 않은데 여기서 아마 현대에서 하는 웨이트 하는 방법이나 또 본인한테 맞는 거를 또 네. 프로그램을 줬을 거예요. 본인이 맞아요. 그것만 기억하고 있다면 충분히 몸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네. 또 현대캐피탈이 또 그런 또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현대뿐만 아니라 이건 어느 팀들이 다 잡혀 있고. 그렇죠. 근데 확실히 이제 허수봉 선수가 진짜 막 프로에 왔을 때, 뭐 처음에 대한항공에 있을 때, 그때는 정말 좀 이게 왜소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많이 좀 말랐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신장이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아 보였는데. 그때는 그냥 네. 고등학교에서 아 잘하는 애. 그냥 키 크고 고등학생. 미래가 키 크고 미래가 고등학생. 기대된다 그냥 이 정도. 네. 근데 이제 확실히 또 뭐 기술적으로도 단련을 했겠지만 일단 이 체격 자체를 보완을 하다 보니까 확실한 기대감을 모으는 건 사실입니다. 허수봉 선수 그리고 임동혁 선수가 잘 해줘야 또 이제 대한민국이 공격수의 미래가 밝은 건데 여기에 또 정말 이태우 선수가 어떤 자리에서든지 또 큰 힘이 돼준다면 활용도가 정말 높잖아요. 티오 선수가 선수도. 신장이 되게 좋아요. 네. 이태호 선수도 약간 허수봉 선수 느낌이 있어요. 맞아요. 조금 약간 여리여리하고. 세지만, 네. 그래서 어쨌든 이태호 선수는 좀 힘을 음. 좀 길러가지고 이태호 선수가 예전에 뭘로 한번 그 유명하신 그죠, 분과 그죠. 연애 네.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이제 배구 선수보다 또 그런 걸로 여자친구 화제가 때문에 됐었는데 한번 올랐으니까 이번에는 본인으로 예, 한번 해야 돼요. 본인으로 한번 해서 잘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한전에도 플러스가 되고 한전이 플러스 돼서 한전이 성적이 난다면은 당연히 대표팀에서 그렇죠. 네. 그렇죠. 충분히 기량이 또 있는 선수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신동만님께서도 이태우 선수는 또 박철우 선수를 만난 게 행운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그렇죠. 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옆에서 또 멋진 선배를 보면서 무럭무럭 성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2000년생이에요. 나이도 무기고요. 박철우 선수가 85년생인데 네, 이태호 선수 2000년생. 와. 신장도 무기고 가지고 있는 게 정말 2000년에 뭐 하셨습니까? 하경민님. 2002년이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같은데 2000. 그러니까 그거 밑으로 그러면 내려와봐요. 19이에요? 두 번. 고3이는 벌교 씹어 먹고 있을 때네. 아, 내가 네. 그냥 벌교에서 살고 있을 때 그냥 시합 나가고 그냥 살고 있을 때예요. 네. 조용히 했어요 저는. 나 몰라? 월클 뭘- 몰라? 그런 소리 하지 마. 벌써 문제가 좋다. 물론 얼굴 좁긴 해. 물론 좁긴 한데 그렇다고 그러진 않아. 아 여기서 스파이크 제형이 네. 2000년생이면 나보다 1년 먼저 태어났다고. 그럼 스파이크 제형 9년생이요? 나이 커밍아웃. 덤비시면 안 되는데. 그 밑에 스파이크 제형님 2000년생이면 나보다 1년 먼저 태어났다고 하는데 그럼 그럼 01년생이? 김구라님께서는 2000년에 군 제대했다. 아, 형님이시네요. 맞습니까? 형님이시네. 아, 저는 2000년에 그죠. 군대 안 갔습니다. 근데 김구나님은 성함이에요 저게?
모르죠. 아니 그 김구나 할 때 김구나. 김구나 그거 아닐까요? 그 느낌입니다. 사실 이게 보면 네. 왜 답답해 내가? 효주 씨는 2000년에 뭐 하셨습니까? 저 2000년 때 초3. 초삼? 왜냐면 2002년에 제가 초5였거든요. 지금 그런 양반이 내 옆에서 지금 한숨 쉬고 있는 거야? 초3? 초3. 초삼. 2000년에 초3. 네. 저는 고3이었던 것 같은데. 같은 3학년. 그치 같은 3학년 뭐 3학년이니까. 예. 3학년끼리 친구. 예. 김구나님 역시 오 기자님 김구나 이거 맞다고. 예. 왜냐면 느낌이 약간 그런 약간 왜냐면 또 나이 또래가 비슷하니까 그런 감성이 좀 이렇게 통한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 레프트 라이트 후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일단 나경복, 정지석, 뭐 황경민, 뭐 허수봉, 임동영, 뭐 이태우 선수의 합류까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일 것 같은데요. 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또 나눌 수 있는 게 저희가 지난 또 V리그 토크쇼 때 임동원 감독님과 통화를 하다가 그 신장에 대한 중요성을 또 강조를 해주셨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또 전혀 무시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뭐 신장보다도 뭐 탄력이나 점프도 중요하지 않냐 뭐 이렇게도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또 이런 부분도 또 국제 무대에서의 또 중요한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임동원 감독님이 키 큰 선수 좋아합니다. 네. 근데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음. 세계 무대를 나가면 내가 아무리 뭐 키가 90이야. 네. 근데 점프가 1m라 치고 그러면 되게 대단한 능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점프는 내가 힘들면 떨어지게 돼 있고 그렇죠. 키가 2m 뭐 가령 5라고 치면 기본 탑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쵸. 이건 내가 힘들어도 이 높이야. 어쨌든 그 기본 네. 높이는 있으니까. 내가 암만 힘들어도 이 높이야. 그러니까 네. 신장을 무시할 수가 없고 신장이 뭐 절대적이진 않지만 음. 정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배신하지 않는다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렇죠. 네. 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또 그런 강조를 하셨기에 저희가 또 신장에 대한 이야기를 크게 좀 강조를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볼 게 이제 미들브로커 볼 맞습니다. 건데 진짜 하경민의 후예들.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면 너무 막 내가 아니야 아니고 그러니까 내 후배들 하경민의 후배들. 후예. 하경민의 후배들. 깜짝 놀랐네. 자, 신동환님, 자이체프님, 이응이응님도 이제 센터진이 관건이다. 센터가 제일 맞아요. 문제다. 맞아요. 저도 지금 세터, 레프트, 라이트 딱 봤는데 나름 괜찮아. 우리는 근데 수월하게 왔어. 네, 수월하게 걱정되는 건 내가 미들 출신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하시는 거야? 내 얘기하고 있잖아 지금. 목이 타는 거죠. 목이 타. 네, 중요한 얘기 하려니까. 미들브로커가 너무 지금 걱정이 좀 돼요. 그러니까 이게 걱정이 된다는 게 여러 의미예요. 네. 이 선수들이 뭐 기량이 없다 뭐 이런 걸 떠나서 기량이 있다 없다 이런 걸 떠나서 중요한 포지션이 이 센터 포지션, 그러니까 미들블로커 포지션이 국제 무대에 나가면 그러니까 물론 V리그에서도 중요한 포지션이지만 국제 대회 나가면 특히 우리한테는 그동안 약점으로 지적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홍구강. 홍구강. 팬클럽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구나. 네. 입금 제가 했습니다. 방송하기 전에 확인해 보세요. 오영 기자님 너무 잘생기셨다. 너무 싫어. 왜 팬클럽들이 올 수 있잖아. 네. 내 사비 털어서 입금해서 풀었어요. 네, 아, 그럽시다. 동아일보에서. 네. 네, 무슨 말씀하세요? 저그 네. 그래. 준정이 상했어 지금. 아니야. 응원해 지금. 지금 근데 미들블로커를 그 절대적인 신영석과 최민호를 제외하고 네. 저희가 지금 나름 후보군을 뽑아봤는데 음. 신영석 쉽게 얘기할게요 편하게 네. 신영석 최민호 제외하니까 미안한 얘기지만 너무 반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솔직히 말할게요. 우리가 아까 처음에 세트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이 댓글에 달아주셨던 게 한 선수 또 나올 수 있다라고도 얘기했는데 저는 한 선수는 안 나올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근데 진짜 최악의 경우에 얘는 둘 중에 하나 나올 것 같아요. 최민호 아니면 신영- 둘 다. 최윤호 신영석은 나올 수도 있어요 진짜. 나는 그게 좀 불안한 거야. 최민호 선수가 88년생인가요? 그리고 신영석이 86년생. 신영수 선수가 86년. 그러니까 파리 올림픽을 갈 때는 신영석 선수는 이제 곧 40. 곧 40인 거죠. 두 그럼 안 최민호 되겠다. 선수도. 아니 그럼 안 근데 되겠다. 그러니까 이 두 선수가 다 간다는 거는 정말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제 앞으로 얘기할 선수들이 다 기대만큼 못 컸을 경우. 근데 그런 상황은 사실은 나오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후보군을 그 KB의 박진우 선수, 지금 이제 군입대한 항공의 김규민 선수, 그다음 대한항공 진성태, 또 현대 김재위, OK 손주영, 현대 박준혁 센터를 저희가 후보군으로 뽑아보긴 했는데 일단 신장 위주로. 그렇죠. 거의. 그리고 맞습니다. 여기에 그냥 후보를 한 명 그냥 추가하자면
항공의 진지위. 진지위. 어쨌든 대학 무대에서 좀 보여줬고 뭐 프로 와서 아직 한 건 없지만 어쨌든 미래가 기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진지까지 뽑아놨는데도 불구하고 막 이렇게 보면 아직까지 너무 임팩트가 없어서 이게 저는 김규민 선수가 보여주고는 갔지만 대표팀에서는 맞아요. 어쨌든 신영석 최민호에 가려서 어쨌든 뒤에 나와 있었고 또 신장이나 또 무릎이 좀 안 좋아서 높이로는 뭐 센터로서 큰 압도적이진 않아요. 물론 실력은 출중하지만 출중하죠. 근데 나머지 선수들 보자면 신장이 나쁘지 않아. 김재위, 손주형, 박준혁 괜찮아요. 네. 근데 박진우 선수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아직은 좀 아쉬운. 이미 조금 뭔가 완성이 돼 있어야 되는 네네. 시기인데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좀 아쉬워요. 그래서 좀 더 이상현 감독 처음 갔으니까 이제 빨리 가서 좀 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팀에서 좀 연봉 계약도 잘 해주면서 네. 좀 우리는 너를 믿고 있다 이런 걸 좀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박준호 선수도 좀 뭔가 우리 카드에서보다 그리고 KB 와서 더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줘. KB가 보면 역사적으로 봐도 센터진이 나쁜 팀이 아니었거든요. 네네. 그런 팀을 좀 이끌어가는 대표 딱 이 모습을 보여줘야 될 선수가 박진호 선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박진우 선수랑 김재위 선수랑 박준혁 선수를 한 3명을 뽑아봤는데 네. 어차피 박진우 선수, 김재위 선수는 어쨌든 게임은 뛸 수 있어요. 풀이든 뭐든. 네. 근데 박준혁 선수는 멤버 구성상 힘들죠. 신장은 있지만 아직 실력이 여물지 않아서 멤버 구성 신영석, 최민호, 김재희까지 경험면에서도 있는데 좀 부족하죠. 그렇죠. 박준혁 선수가 농구 뭐 네. 많이들 아시겠지만 농구인 가족의 배구 선수인데 원래 농구를 하다가 배구로 전향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현대캐피탈에 입단했을 때는 보여준 게 없는 상태에서 가능성을 보고 데려온 거거든요. 네. 근데 제가 최근에 천안을 가서 이 박준혁 선수 하는 경기 하는 걸 좀 보고 또 관계자분들한테 좀 얘기를 들었더니 박준혁 선수가 생각보다 약간 기대했던 것보다 잘 커주고 있어서 오. 굉장히 미래가 기대되는 선수로 성장했다. 저는 라고 팀에서는 얘기해주더라고요. 박준혁 선수가 게임을 많이 못 뛸지언정 대표팀에는 꾸준히 불려가서 경험을 쌓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만한 하드웨어가 사실 없어요. 제가 그런 케이스였고 제가 해올 때 그런 케이스였고 그래서 뭐 임동 감독님이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박준혁 선수를 그냥 데리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그런 케이스가 사실은 레프트에 이름을 올린 나경복이잖아요. 그렇죠. 대표팀 가서 뭐 물론 우리가 올림픽 출전권을 따진 못했지만 우리 카드에서보다 대표팀에서 훨씬 더 좋은 기량을 보여주면서 자신감 얻어서 소속팀 와서도 그 자신감이 더해진 활약을 하면서 완전 에이스로 자리 잡았으니까 국제 무대에서 보여주고 국내 무대에서 자리를 잡았죠. 저는 박준혁 선수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현대에서 신영석, 최민호 어쨌든 나이 들 거고 만약에 진짜로 박준혁 선수가 너무 잘한다면 누구 하나 밀려갈 수 있는 거지 뭐. 밀 수도 있는 거고 뭐 맞아요. 다른 성공 팀을 갈 수도 있는 거고 그건 모르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박준혁 선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그냥 무조건 데리고 다녀서 네. 경험도 쌓아주고 야너 오늘 게임 안 뛰지만 야 복이라도 해 진짜 보는 것만으로도 실력이 진짜 늘거든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뭐 저희가 김재휘 선수나 박준혁 선수는 뭐 신장 면에서 일단 좋죠. 대한민국의 센터로 키워야 한다는 그 뭔가 이 공통된 그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공통된 마음이 배구인들의, 있지만 예. 대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아쉬운 게 뭐냐면 대안이 그동안 우리 V리그에 보면 네. 키 큰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하드웨어가 좋은 선수들이 없던 건 아니에요. 네. 있었어요. 근데 이 선수들이 어떤 사정, 각자의 사정, 뭐 팀 사정이건 개인 사정이건 배구를 계속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면서 하드웨어 좋은 선수들이 특히 이 미들블로커 센터 포지션의 선수들이 많이들 빠져나갔다는 거죠. 신장 진짜 좋은데 그런 선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것도 아니야. 그냥 솔직히 얘기하자면 실력 안 돼서 나가는 선수들이 너무 많아요. 키가 커서 네. 데려왔는데 네. 운동을 시켜보니까 못 따라와. 기량이 늘지 그런 않아. 케이스가 이런 너무 케이스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그런 그러니까 상황들이 좀 키 있었죠. 큰 애 데리고 와서 왜 못 키우냐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노력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렇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봤을 겁니다.
근데 사실 또 보면 김재유 선수도 그렇고 이제 김재유 선수는 또 상무에서 허수봉 선수만큼 또 열심히 그렇죠. 임팩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김재희 선수도 처음에 현대 왔을 때는 존재감 없다가 점점 실력 늘어서 맞아요. 처음에 그랬어요. 누구 한 명 안 좋을 때 들어가서 제 존재감 기억에 보여줬잖아요. 제 기억에 김재희 선수가 처음 현대캐피탈 와서 막 경기 뛰고 했을 때 많은 팬들이 뭐라 그랬냐면 기량보다 뭐 이 백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진짜 평가까지 할 정도로 되게 안 좋은 소리까지 들을 정도로 김재희 선수를 왜 쓰느냐라고 했지만 결국 경기에 뛰고 거기에 기본 자기가 가진 하드웨어가 좋으니까 이제는 대표팀에도 거론되고 뽑히고 쉽게 얘기해서 선수 됐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경험을 쌓아야 되는 거 무조건. 그러니까 연습만 무조건 열심히 하고 그 안에서만 연습만 한다고 절대 선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최태원 감독도 좀 쓴소리를 하기도 했었죠. 이제 주전으로 막 도약을 했을 때 뭐 기대만큼의 성장이 좀 더디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었는데 이제 본인이 이겨내면서 조금씩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저는 분명히 근데 있다고 기대한 생각합니다. 만큼만 성장한다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인생이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명단을 좀 보면서 대단하다라고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보다 미래가 더 그러니까 기대가 된다라고 네. 하는 선수들이 보면 다 현대캐피탈 소속이에요. 허수봉 선수도 그렇고. 특히 이제 뭐 신장이나 박진혁이나 이런 거 따져봤을 네. 때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게 뭐냐면 저는 보면서 느끼는 게 뭐 저희는 이제 막 훈련장도 가보고 하면 느끼는 거지만 실전으로 뛰는 선수 말고 뒤에서 이제 운동 열심히 하는 선수들을 보면 현대캐피탈은 그 풀 구성이 좀 다른 팀보다는 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그러다 얘기해서 보니까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이 네. 좀 보인다는 거죠. 현대는 A팀 구성되고 B팀 구성돼요. 근데 B팀이 그렇게 밀리질 않아. 그래서 사실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현대캐피탈만이라도 2군 팀을 운영하시라. 하시라. 여기서 또 2군으로 빠지네. 그러니까 하시라 그러면 뭐 코보나 이런 데서 줄 수 있는 메리트를 이용하셔서 그러니까 제가 막 얘기했던 게 뭐냐면 셀러리 캡 외에 플러스 알파로 뭐 더 쓸 수 있는 그런 네. 자격이라든지 그러니까 아니면 해서 선수 구성을 좀 더 할 수 있는 실업팀들 하는 맞아요. 시합에 만 내보내도. 종별도 나가고 네. 그렇죠. 그런 시합을 나가면 되는데 왜냐면 현대캐피탈은 진짜 말씀 주신 대로 A팀도 B팀도 꿀리지 않은 데다가 여기에 아예 선수 등록을 안 하고 키우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김지한 맞아요. 선수처럼. 그러니까 뭐 그런 대한항공도 부분들까지, 그래. 맞아 대한항공도 그렇고 대한항공이랑 현대랑 만드세요. 듣고 있나? 그래서 제가 대한항공에도 얘기했던 게 두 팀이 그냥 만들어서 다른 팀 안 해도 된다. 두 팀 만들어서 그냥 두 팀만 하시라. 두 팀만 하시라. 그러면 다른 팀들이 그거 보고 효과 좋으면 따라 할 것이고 그렇죠. 효과 없다고 생각하면 안 할 것인데 내가 볼 때는 무조건 다 하게 돼 있다. 라고 몇 팀 빼고는 무조건 할 것이다. 네. 몇 팀이 누군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해요. 안 돼. 표정이 너무 불쌍한 거 아니야 지금? 안 돼. 자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이제 센터는 좀 마무리를 지어봅니다. 일단 김재희 선수를 필두로 또 이 나이대 그리고 더 젊은 박준혁 선수까지 또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저희가 기대할 만한 요소들도 있으니까요. 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기대감을 갖고 바라보도록 하고요. 끝으로 이제 짧고 굵게 리베로 포지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젊고 유망한 선수들이 가장 많은 포지션이 지금 아닐까 리베로 싶습니다. 이름은 짱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 제가 앞서 계속 포지션마다 얘기하는 게 뭐 군 문제나 뭐 이런 거 걸려 있는 거 다 제외하고 그러니까 그런 걸 다 덜어내고 봤을 때 가장 치열한 경쟁이 있는 포지션이 리베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후보군이 정민수, 이상욱, 필두로. 오은열, 구자혁, 장지원인데 아, 정민수, 이상욱 선수는 이미 지금 이제 대표팀 나가야 돼 하면 둘은 가야지. 네. 기본으로 일단 둘을 그렇죠. 받고 가죠. 근데 오은열, 구자혁, 특히 장지원 선수는 네. 시간이 좀 많아. 맞아요. 2001년생. 어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 세 명 중 오은열, 구자혁, 장지원 선수 중에 적어도 진짜 한 명은 네. 완벽하게 대표팀 승선이 돼야 된다. 정민수 이상욱을 밀어내야 된다. 그렇죠. 그 정도 실력이 돼야 된다. 일단 정민수 선수도 이제 지금 한참 끌어줄 수 있는 현재 상황이죠. 정민수 선수는 특히나 이제 현재형이고. 그렇죠. 네. 이상욱 선수도 이제 미래에서 현재에 이제 가까워지고 그렇죠, 있는 그렇죠. 상황이고 여기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정민수 선수가 이제 좀 소속팀에 집중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좀 서포트 선수가 누가 될 수 그렇죠. 있을지. 그러면 이상욱 선수가 큰 탈 없이 간다 치면 네, 정민수가 되고 그 한 이상욱이 자리는 되고. 오은열, 구자혁, 장지현 선수 중에 한 명이 빠르게 조금 자리를 잡아줬으면 좋겠어. 네. 그리고 여기 뭐 이름은 없어도 뭐 오재성도 있고요. 김정민 그렇죠. 선수 있죠. 그리고 오재성 뭐 군 갔다 온 오재성도 있고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지금
프로팀들이 관심 있게 보는 대학 팀에 있는 리베로들도 몇몇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들었는데 까먹었어요. 이름을 까먹었는데 대학 팀에서 지금 뛰고 있는데 뭐 프로팀이랑 연습 경기 할 때도 보면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 리베로 선수들이 있어서 뭐 그 선수들이 뭐 얼리로 나올 거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들도 좀 하시는 거 보면 네. 리베로 포지션은 분명히 한국 대표팀에서는 그게 풍년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오은열, 고자혁, 장지원 선수는 지난 시즌 프로에서도 꽤나 보여줬죠. 임팩트가 있었어요. 그저 기대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꽤나 보여준 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만큼은 이 선수들이 정말 부상 없이 더 몸 관리를 잘해서 또 더 멋진 선배들을 쫓아서 열심히 훈련한다면 정말 행복한 고민이 되지 않을까? 누가 함께해도 문제가 없지 않을까? 누가 됐든 여호연이라는 한국을 대표하는 리베로의 네. 이름을 조금 지웠으면. 이게 제가 뭐 여우현 코치를 응원하고 하지만 저는 좀 아쉬운 상황이 뭐냐면 물론 본인의 몸 상태가 있고 기량이 있기 때문에 오래 하는 건 분명히 찬성입니다. 근데 그렇죠. 후배들이 여우현 선수를 못 밀어낸다라는 건 되게 가슴 아픈 일이거든요. 근데 약간 그런 갭은 있지만 그동안 이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차세대 대표팀에 뽑힐 선수들의 선배들이 여우현 선수를 밀어내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 선수들이 있기에 한국 배구의 그래도 리베로 포지션 미래는 기대가 된다, 밝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실 조금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이 있지만 저희가 지금 시점에서 이 대표팀 후보군에 대한 유력한 선수들을 저희가 추려봤는데요. 또 어떤 변수가 생겨날지 모르고요. 뭐 선수뿐만 아니라 지금 국제 상황이 이러니까요. 그렇죠. 어떤 뭐 변수가 있을지도 모르고 또 리그가 어떻게 전개될지도 예상이 어려운 상황이라 저희가 지금 시점에서 좀 가볍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사실 이 대표팀 선발에 대한 이야기는 또 항상 예민하기 때문에 조금은 무겁게 받아들이시기보다는 이제 지금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저희가 나눴으면 좋겠고요. 이 대표팀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남자 배구 대표팀에게 뭐 재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한마디씩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아니 뭐 저는 사실은 저는 이제 제가 배구를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배구를 이제 어떻게 보면 가까이서 보는 주변에서 가까이 보는 사람으로 본다면 우리 V리그 여자부가 굉장히 인기가 최근에 좋다. 뭐 V리그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한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렇게 된 게 보면 사실은 대표팀에서의 좋은 활약이 있었기에 그 대표팀에서의 좋은 활약을 보고 그리고 이제 그게 V리그까지 그렇죠. 이제 이어온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상대적으로 우리 남자 대표팀의 그런 국제 무대에서의 기대는 컸지만 그 성적이 좋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좀 우리 대표팀 선수들도 남자 배구 대표팀 선수들도 국제 무대에 나가서 좀 좋은 모습. 그러니까 뭐 이게 꼭 뭐 올림픽에 나가야 된다. 뭐 이런 건 아니더라도 뭐 어린 선수들이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 미래가 밝다. 그럼 그 선수들이 과연 리그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이렇게 또 기대감과 함께 리그를 볼 수 있는 또 새로운 재미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우리 어린 선수들, 그러니까 나가는 선수만 말고 1진, 2진, 뭐 3진 뭐 이렇게라도 된다면 그런 다양한 조합으로 여러 대회들을 나가면서 좀 거기서도 좀 좋은 성적을 좀 거둬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지금 어쨌든 큰 시합을 앞두고 지금부터는 좀 실험 아닌 실험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나가는 선수들이 누가 됐건 간에 나가서 이제 1점이라도 한 세트라도 따낸다면 그게 본인의 발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남자 배구 대표팀이 발전을 하는 거니까 어쨌든 뽑혀서 가는 선수들은 정말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여자 배구가 국제적 경쟁력으로 인해서 국내가 정말 좋아졌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신경 쓰지 마. 그걸 왜 신경 써? 그냥 여자 배구 잘 나가면 아 좋겠다 박수 쳐주면 끝. 그냥 남자 무대가 다른데 어차피 붙는 상대가 다른 거고 그러니까 전혀 신경 쓰지 말고 이란이 잘하고 이란은 잘하나 보지라고 말고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란 잘하네 어디가 잘하네 아 우리 어떡하지 그 생각하지 말고 그냥 연습부터 착실히 해서 언젠가는 이기겠죠. 열심히 하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난 모르겠어요. 우리 선수들 정말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또 잘해라고 하는 것도 부담일 수 있고 그러니까 열심히만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변승현이 멋있다. 그런 얘기는 크게. 그러니까 좀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더 무거운 얘기로 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어린 선수들이 좀 더 뛸 수 있는 무대가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당장 뭐 프로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성적이 가장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다가올 시즌의 성적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래를 준비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올 시즌만 준비하고 뭐 당장 내년에는 해체야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좀 팀들이 조금은 더 넓은 시야로 팀을 운영하고 선수들을 좀 컨트롤 케어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또 이 남자 대표팀 또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애쓰고 계신 걸 알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또 열심히 응원을 보낼 테니까 또 멋진 결과보다도 멋진 내용과 또 과정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1부 순서를 마치고요.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